안녕하세요. 머니몬스터 여도은입니다. 올해 현금 배당액이 지난해와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33포인트가량 빠졌다고 하더라도 보합이라는 분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볼까요? 약 1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전장 대비해서 낙폭도 줄여갖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훌쩍 넘은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있는 상황. 연말에 시원한 랠리는 아니지만 1월에 대한 기대감, 2017년 초반에 대한 기대감을 모락모락 피우게 만드는 시장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기대를 이만큼 올리셨다면 조금은 낮춰주시고요. 연말 오늘 내일 딱 2거래일 남았습니다. 마무리는 머니몬스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 준비 되셨습니까? 머니몬스터 지금 시작합니다. 양시장 오전부터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권, 코스닥 지수는 상승 흐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양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장부터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조정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도 0.69%, 14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028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 수급을 보면 기관은 팔고 있지만 외국계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2,600억가량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 많지는 않지만 410억가량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은 2,230억가량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볼까요? 오늘 셀트리온을 비롯한 코스닥 개별주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이 가운데 지수도 1% 넘어서면서 장중 고점 부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6.32포인트 오른 624포인트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보자면 외국인도 역시 사고 있습니다. 365억 원가량의 순매수, 기관은 현재 구간 545억 원가량 팔고 있지만 개인이 가운데 500억 넘게 현재 살저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뒤에도 계속해서 1,200원 선을 지켜내면서 보합과 등락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상승권으로 돌아서면서 0.03% 소폭 오른 1,208원 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과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용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의 업종은 대체적으로 부진합니다. 고배당주가 밀집되어 있는 전기가스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예상대로 흘러간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가운데도 탄력이 좋은 업종이 있어서 바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약품 확인되시죠? 1.6% 오르고 있는데요. 내년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탄력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신약 개발로 인해서 그동안 제약주가 부진했는데 상대적으로 완성 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주가들의 움직임이 좋은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유통업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외국인 매수 힘입어서 상승을 주도합니다. 기계와 의료정밀도 상승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됩니다. 179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결국 외국인 매도 압박 받으면서 조정받고 있고요. 이 가운데 한국전력의 탄력이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4% 넘게 밀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됩니다. 배당락 영향을 받으면서 고배당주로 꼽힌 한국전력이 전기가스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도 점검할 텐데요. 셀트리온 오늘 메디톡스 강합니다. 역시나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 기대감이 코스닥 시장에도 작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셀트리온 4% 넘게 오르면서 10만 6,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5% 넘게 급등합니다. 35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카카오와 CJ E&M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는 종목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MTN프로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특징주 바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특징주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살펴볼 종목은 카프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로 같은 경우는 나일론 섬유라든지 엔지니어 플라스틱 원재료에 사용되는 카프로 락탐과 이와 부산물인 유한 비료 쪽의 부분 자체가 내년도에 가동률이 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흑자 전환으로 전환이 되면서 내년도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카프로의 주가 자체가 6.2% 강세를 보이면서 6,500원의 현재가를 보여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봉 차트상으로는 많이 또 올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서 점진적인 상승 패턴으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와 더불어서 기관들의 매수세까지 동반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올해보다는 역시 내년도 실적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 주가가 좀 많이 또 올랐다고 판단되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인 의견을 일단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주가 자체가 어제 조정 이후에 하루 만에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부터 6천 정도 초반 정도 구간까지 좀 떨어지는 구간마다 분할 매수 가담 이후에 1차적으로 8천 원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7천 원 후반 정도 구간까지도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만큼 카프로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마니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하림이나 동우와 같이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 닭고기 수요가 오히려 감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급 과잉이 우려했던 부분 자체가 어느 일정 부분 해소가 되어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닭고기 관련주들의 강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연이틀 동안 강하게 또 올랐던 만큼 단기적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금일 마니커의 주가 자체도 장중한테 강하게 또 올랐다가 현재는 4%대까지 상승폭이 축소가 되어지면서 880원 전환 시점까지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900원 이상권에서 강하게 또 올랐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좀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 주가 자체가 종가상으로도 900원 정도 이상권까지 올라간다면 일정 부분은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구간에서 얼마만큼 잘 매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단으로는 850원 정도 구간 자체가 종가선으로 지지가 되지 못한다면 전량 매도하는 것이 일단 단기적으로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카프로는 매수 사인이었고요. 마니커의 경우에는 매도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오늘 특징적인가요? 네, 코스닥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유라테크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라테크 주가 자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치 관련주, 테마 관련주들 일부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개헌 쪽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개헌에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내세우면서 충청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유라테크가 또다시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반기문 관련주로 엮여져 있습니다. 동사회 회장이 반기문 사무총장과 동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요. 자, 일단 유라테크뿐만 아니라 최근 UID라든지 여타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라테크가 장중한 때 강하게 또 올랐으면서 15,400원까지 고점을 형성시켰다가 현재가가 14,000원 10% 정도 아직도 강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요. 이런 종목들 자체는 결국은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는 수급에 의한 변동성에 의한 주가의 급등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 자체도 오늘 강하게 또 올랐을 때 매도하신 분들은 물론 일정 부분 차익이 실현하신 것은 좋은 그런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가가 14,000원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이 종목이 오늘 종가선으로 14,000원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좀 더 추가로 또 밀려내렸다가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익절가는 14,000원 정도 설정하고 난 이후에 이 방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종가 구간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이 될 텐데요. 저는 인터넷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전기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NS 같은 경우가 급등 이후에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오늘도 상하프론테크 자체가 장중 11% 이상 급등했다가 현재도 탄력이 좀 둔화되어서 4.7% 올라서 8,760원 전환 시점을 현재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세계 IT 가전 전시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 스마트카와 관련된 전기차 관련주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 전기차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부분 쪽에서의 성장률이 높은 매출액의